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전현식의 출발 사침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YTN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신윤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개입 승인 요청이 연방의회에서 첫 번째 관문을 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해 제한적인 군사작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교위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은 60일 동안 시리아의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방식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를 위한 지상군 파병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당초 백악관이 건넨 결의안을 외교위에서 추상적으로 수정한 것인데요. 투표는 당론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별로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9일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심의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서 오바마 대통령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에릭 켄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 개입안에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결의안이 통과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달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이제 확실시되고 있죠? 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경기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7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미국 전역의 경제활동이 완만하고 점진적인 속도로 확장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자동차와 주택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준사나 12개 연방준비은행 모두 관할 지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미국 언론들은 오늘 베이지북 내용을 볼 때 양적 완화 축소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베이지북과 또 내일 발표되는 8월의 고용지표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는 19일 새벽 끝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65% 상승한 14,930.87포인트, S&P 500 지수는 0.81%가 오른 1,653.08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01%가 상승한 3,649.0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북한이 최근 총력을 기울여 건설하고 있는 최초의 대규모 스키장 건설 현장을 일본 언론에 공개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건설 중인 마식령 스키장은 평양에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3개월 사이 2번이나 스키장을 방문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인 마식령 스키장 현장을 북한 일본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스키장 내에는 관광객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도 외형을 드러낸 채 완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10일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인력들을 투입하는 이른바 인해전술로 공기를 맞추는 데는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엔 경제 제재에 근거해서 스위스 정부가 리프트를 공급하기로 한 자국업체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공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계기로 이 북한에서는 마식령 속도전이라는 대형 선정용 간판이 평양 시내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TBS는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대규모 스키장 건설 추진 배경으로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꼽았습니다. 북한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TBS는 북한이 마식령을 국제적 수준의 스키장으로 정비를 해서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신윤 기자였습니다. 출발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만리주로 지나실 때는 사고난 구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공덕 오거리에서 서울역 방면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 이 때문에 이 부근이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현재 강남권 도로 중에는 강남대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한남이 고가차도 남단에서 한남 오거리까지 시속 20-30km 미만이고 다시 교보타워 사거리 지나 신사역까지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반포대로는 서초역부터 지금 강남 성모병원까지 양 방면이 밀려 지나고 있고요. 동작대로 이수역부터 사당역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 이후로도 경문 고등 입구를 지나는데도 정체에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여전히 외곽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묵동 나들목부터 신내 나들목까지는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노인복지주택 일명 실버타운이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었는데요. 과연 처음 도입 취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로 입주자들을 속이고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는 분양업자들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도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 전문가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최승호 수립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승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실버타운 입주자들 중 상당수가 운영자들의 횡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기존에 분양받을 때 광고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요? 예, 어떻습니까? 네, 이미 언론 보도가 몇 차례 됐기 때문에 예. 사례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그 블루밍 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예. 최초 광고를 할 때 하고 입주를 한 후에 많은 그 다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건강 클리닉이라든지 또 물리치료실, 각종 레저 시설 등이 입주 후에는 불과 한두 달 운영을 하다가 폐쇄해서 입주자들과 운영 주체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금 건강 클리닉 레지 시설 이런 걸 꼽으셨는데 이 단지 내에 심지어 골프장을 개설해서 평생 이용권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입주를 해보니까 골프장은 애초에 건설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 분양 당시에 약속을 어겨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이 실버타운은 경기도에 있는 그 명지 알펜하임이라는 그런 예, 그렇죠. 실버타운인데 최근에 이러한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입주자들과 그다음에 운영 주체 간의 법적인 소송까지 가서 입주자들이 승소를 하고 배상 판결을 내리는 그런 법적 제재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입주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았다 이렇게 호소를 해도 분양업자들이 우리는 그런 허위 광고한 사실이 없다. 또 법 위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경우는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업체와 간혹 그 분양 대행사를 선정해서 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양 대행사들이 뭐 수수료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광고 또 허위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분양을 받은 경우에 이런 이제 자기가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를 하거나 혹은 이 조건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조건에 따라 그 해제 조건에 따라서 해제를 하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형 노인주택 정책을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고 많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일반 아파트들도 과거에 금융위기라든지 IMF 때 뭐 그런 임대 보증금 환급에 대한 분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입주자들의 보험 보증금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이 원래는 60세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실버타운 계약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게 이런 일이 발생한지 모르겠는데, 이 법적으로 설립 요건이 일반 아파트와는 지금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네, 그 실버타운과 아파트는 유행적으로 볼 때는 예. 공동주택의 행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노인주택, 즉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지만은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면에 있어서 관리비를 내지만은 관리 운영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입주자 대표 기구도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 주민들이 관리 운영 회사를 위해서 부실할 경우에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제도적인 그런 비리에 대한 감시 장치도 없는 상태이고 또 심지어는 그런 운영비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 그런 관리비 사용 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과 운영 주체 간에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그 제도적인 장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입주자 대표기구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파트 경우는 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거나 운영회사를 견제하는 이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집합 건물 관리는 이제 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또 제정하는 관리 준칙에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버타운 경우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실버타운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그 규정이나 운영 준칙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버타운 만드는 운영회사의 자격 요건은 어떻습니까? 자격 요건도 상당히 지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 실버타운은 일반 아파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복지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사명감이라든지 봉사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특히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일정의 어떤 운영 경험을 가진 그런 업체들이 선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실버타운인데 그런데 이제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복지부서였죠. 이 전국 23곳의 실버타운 주민의 34.1%가 60세 미만이었다. 심지어 60세 미만이 88%가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 관리가 네네. 왜 이렇게 엉성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는데 특히 서울 중구에 있는 그 정동 상림원이라는 주택이 있는데 그 상림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 사업 주체가 고급형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성 때문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60세 이하 분들에게도 이제 분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분양받은 사람들도 피해자가 되고 그래서 과거 2011년도에 그때까지 지어진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이나 거주 연령의 제한을 소급해서 풀어주는 그러한 그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주택에서는 60세 이하 입주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상림원 같은 경우는 말만 실버타운이지 사실상 아파트로 분양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고급형 아파트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고 60세 미만이 산다는 통계도 지금 나와 있지만 정부에서 이걸 보고 가만히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그 당시에 그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양업체들의 그 책임도 그 당시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책임 부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부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주택은 이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그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 주택 건설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예. 관리감독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그 부처별 칸막이 제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우리 사회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그 빠르게 진입하고 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실버타운 제도 정비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시급한 부분 하나가 보증금 반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 있다가 퇴소 시에 보증금 반환 문제를 이상 없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운영 주체에게 보증보험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버타운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노인주택을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예. 향후에 허위 가장 광고를 위해서 입주를 해서 입주 전과 후가 틀렸을 경우에는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떤 행정 조치라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선진국의 경우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장수국가 특히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든지 핀란드, 유럽 많이 있습니다만 가까이 있는 일본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서는 실버타운을 유료 노인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일본도 과거에 저희 같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 많이 정착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실버타운 유료 노인홈이 운영을 하다가 운영 회사가 부도가 되더라도 예.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1999년도경에 유료 노인홈 설치 운영 지도 지침을 마련해서 예. 운영 회사가 부도가 되더라도 시설이 폐지되지 않고 입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60세 이하 그 입주민이 기거를 할 경우에는 뭐 벌금을 부과해서 행정 제도를 하고 있고 예. 특히 한 가지 뭐냐면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 예. 마지막 그 생을 보낼 때는 가장 선호하는 그 주거가 자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살면서 맞춤형 서비스 고령주택, 자기 집에서 예. 실버타운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사. 예,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그 참고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최승호 스님연구원이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예, 3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675,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책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전 국제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가 9월 들어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96.91% 상승해서 14,930.87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81%, 나스닥 종합지수는 1.01% 올랐습니다. 예. 이날 미국 증시는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가 시리아에 대한 제한적 군사 작전을 승인한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의 경제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베이지북에서 경제 상황을 긍정적이라고 진단한 점이 상승세를 촉발시켰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주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자동차주는 8월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포드가 3.5%, 제너럴 모터스가 5% 정도 급등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화재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반도체주도 크게 뛰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이 3%에서 5% 올랐고요. 예. 또 오는 10일에 아이폰 신제품을 내놓는 애플도 2%에 올랐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 어제 중국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데 그 소식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상하이 인근에 있는 SK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D램 생산 공장인데요. 여기서 어제 오후 4시 50분께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은 1시간 반 만인 6시 20분쯤에 꺼졌는데요. 시커먼 연기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불이 상당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즉각 공장 내 라인 가동은 중단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세계 D램 시장의 점유율이 25%에 달하는 업계 2위 업체고요. 우시 공장은 이 하이닉스 D램의 절반을 생산하는 핵심 기지입니다. 글로벌 D램 공급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아직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가동될지는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없습니다. 예. 증권업계에서 만약에 한 달 정도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생산 손실 규모만 2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인 D램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업체여서 이번 화재로 D램 시장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또 D램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나저나 또 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네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년 사이에 6계단이나 추락을 해서 말레이시아 밑으로 떨어졌다면서요? 예, 다보스 포럼이라고 매년 초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을 주최하는 스위스의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합니다. 근데 올해 국제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순위가 작년보다 6단계 낮은 25위로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에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었지만 이후에 순위가 계속 하락하면서 25위는 지난 2004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순위입니다. 이는 또 말레이시아나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보다 더 낮은 등수입니다. 예, 그 원인은 뭐로 알고 있습니까? 예, 우선 우리나라가 8분기 연속으로 0%대 저성장을 일으켰고요. 예. 또 북한의 올 4월, 5월께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지난 4월에 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기업인들이 경제 자신감, 여기서 이제 낮은
서비스에 점수를 매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악영향을 준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 순위도 또 크게 추락했습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이 월드 팩트북을 어제 내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국의 그 실질 GDP 성장률이 2%대로 세계 189개국 중에 117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에는 6.3% 성장률로 세계 57위였는데요. 2년 새 60개 단위나 추락한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를 보면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하락한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크게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판에, 어제입니까? 그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그 슈퍼부자 증세법을 발의했죠? 네. 그, 민주당 의원들이 5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현행 세율 38%를 45%로 높이는 이른바 그 슈퍼부자 증세법을 발의했습니다. 예.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연간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연 8,800만 원 초과 3억 원에 적용되던 구간을 1억 5천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의 소득자는 기존과 같이 35% 세율을 적용하지만 예. 1억 5천만 원이 넘어서 5억 원까지의 구간 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40%로 높였습니다. 지금은 3억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과표 기준 그 연소득 5억 원 이상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이 구간의 세율은 45%로 크게 높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네. 부자들은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합니까?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연봉 10억 원 이상 소득자의 세금은 연 4,5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해당 구간의 소득자는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세율 인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협력개발기 OECD 34개국 중에 최고 세율이 45% 이상인 나라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호주 등 10개국에 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새누리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자 증세 구호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그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 최고 세율이 크게 높아지자 기업 오너나 스타 배우 등 그 고소득자들 줄줄이 국적을 버리고 그 스위스 등으로 이민을 가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프랑스 경우가 특히 그랬죠. 네. 예, 소문만 무성하던 삼성전자의 스마트 손목시계 그걸 갤럭시 기계라고 하던데 그것이 공개됐죠? 네. 어제 그 독일 베를린에서 오늘 밤이죠. 독일 예. 베를린 어제 밤이죠. 독일 베를린에서 그 삼성전자가 그 언팩 행사를 갖고 손뼉시계 형태의 그 갤럭시 기어를 공개했는데요. 기대할 것처럼 이렇게 휘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손목시계의 형태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카메라 기능을 넣어서 시계를 통해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 그 빌트인 스피커와 음성을 인식하는 그 기능을 넣어서 음성으로 수신 발생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스마트 기어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세계 오늘 행사에 가장 중심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전설의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으로부터 신이 내린 목소리.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은 성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 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입니다. 이틀 전에 귀국해서 음악 팬들을 만날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의 디바 조수미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 같습니다. 예. 아침 일찍인데도요? 예, 제 귀가 호강을 하는군요. 네. 이 화면에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도 그렇고 도대체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는 지금이 전성기다 이런 말씀도 했던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워낙 목소리가 악기인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늘 좀 조심하고요. 예. 그리고 좀 약간 절제적인 생활을 하는 게 버릇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잘 술, 담배 잘 안 하고 또
건강하게 운동 많이 하고 또 좀 그리고 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주 간단하지만 지킬지 힘든 예. 그런 거를 좀 열심히 노력하면서 지키려고 하죠. 예, 술, 담배 잘 안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은 하시는 모양이죠? 네, 술은 사실은 1년에 3번 마셔요. 3병 마십니까? 1년에? 1년에 3번. 아, 제 3번요? 생일날. 예. 그 다음에 1월 1일.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머지는 절대로 손을 안 대고 있죠. 예, 앞으로 좀 자주 마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좀 자주 마시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직업이 그런 예, 술을 그렇군요. 마시면 안 되는 예, 직업이라서. 맞습니다. 네, 예. 너무 안타까워요. 이틀 전에 귀국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상당히 좀 바빴고요. 올해는 제가 자주 그 팬들을 뵈는 것 같아요. 2월달에 제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과 애국가 같이 불렀던 게 기억이 나고요. 예, 그랬죠. 네, 그 후에는 사실은 뭐 파리나 이런 런던 유럽 공연이 좀 있었고요. 녹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바로 상파울로에 가서 예. 공연하고 또 폴란드 또 이제는 또 이제 동남아시아 투어도 있고요. 예. 또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바쁘게 일이 좀 있었어요. 정말 1년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달에는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이 클래식 레퍼토리 소화하는 독창회를 여셨다면서요? 네. 파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은 굉장히 동양인으로서는 그 문화적으로 인정받기가 좀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파리의 그 독창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6월 26일 날 샤틀레 극장에서 있던 거는 사실은 제가 약간 7개국어로 된 다른 종류의 그런 예술 가곡을 선을 보였는데요. 예.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태리어, 독일어, 불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예술 가곡을 선보였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공연 하나 준비하는데도 사실은 몇 개월이 걸렸고요. 예. 그래서 끝나고서 이제 파리지안들한테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고 그랬을 때 굉장히 보람이 컸고요. 예. 7개국어로 독창회를 하시는데 실제 언어는 몇 개국어를 쓸 수 있으십니까? 성악가라는 직업이 가장 이제 힘든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예. 딱 2개인 것 같은데요. 제일 힘든 부분은 역시 늘 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 만약 비엔나면 이렇게 비엔나, 베를린이면 베를린 이렇게 한 오페라 하우스에 소속이 돼 있는 가수면은 이제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을 하면 별 여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베를린 갔다 뉴욕 갔다가 일본 갔다가 이렇게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게 계속 여행이 있으니까요.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극장들이 저한테 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야 되는 예. 입장이니까 늘 이렇게 좀 가방을 들고 여행을 하니까 굉장히 이게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행 자체가 또 외롭고요. 집을 떠나 있어야 되니까요. 그게 힘든 것 같고 또 2번째 힘든 거는 이렇게 외국어로 노래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예술 가곡 클래식들이 아시다시피 다 써있는 오페라 이렇게 예. 이태리어, 불어, 독일어가 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어를 말을 하면 훨씬 좋고 또 이해를 해야 하니까 늘 언어 때문에 사실 제가 또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한 10배, 100배는 그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언어 공부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그 유럽, 미국 태생의 성악가들보다 이제 우리 동양이나 한국 출신의 성악가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고 더 인정을 받기에 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외국인데요. 저는 최소한 그래도 3, 4개국어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 이태리어, 불어, 스페인어 이 정도는 이렇게 대화하기는 힘들지 않는 수준의 언어는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렇군요. 예, 올해 중요한 녹음을 2가지 했다는데 앨범 언제 나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라이브, 독창회 이런 거보다 앨범이 더 신경을 쓰이는 이유가 공연을 한 번을 하고 나면 물론 평소 때 연습했던 공연을 정말 다른 날도 아니고 공연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마치 예. 쉽게 말해서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가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훈련을 하더라도 딱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대 잘해야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공연, 우리는 공연이지만 그분들은 경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 순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녹음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 프로덕트가 잘 나오기 위해서 여러 번 녹음을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된 부분을 뽑고, 또 요즘은 또 살기 좋은 세상이 돼서 또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이제 기계로 예. 이렇게 뭐 음이 하나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다거나 이러면 또 기계로 이렇게 그걸 또 완벽하게 이렇게 싹 고치는 그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녹음이 또 한번 해놓으면은 또 이거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어도 녹음이나 이 영상 부분에서는 영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녹음이나 영상은 사실은 굉장히 더 제가 신경 쓰고 더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여러분들께 바하로만 만든 그 앨범을 소개하고 있고요. 예. 또 바하를 우리 바하 선생님께서 썼던 그 오리지널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또 우리들이 감각적으로 좋아할 수 있도록 편곡이나 이런 거를 색깔을 또 입혔어요, 제가. 그래서 예. 지금 무덤에 계신 바하 선생님께서 화내시지 않게 오리지널을 충분히 제가 좀 만지지 않고,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게 그렇게 녹음을 이미 마쳤어요. 예. 그래서 내년 봄쯤이나 아니면은 빠르면 올 겨울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한 세바스찬 바하. 예. 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번 주말 공연, 3차 공연 마치고 올림픽 공원에서 또 연달아서 파크 콘서트가 열리죠. 라 판타지아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14일, 15일입니까? 네, 14, 15 토요일, 일요일 그 올림픽 88 잔디공원에서 이 멋진 파크 콘서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이 공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애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 똑같은 그 기간에 살스부르크에서 오페라 공연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공연을 마다하고 제가 이 공연을 하게 됐어요. 하고 싶었고, 사실 이렇게 공연을 하러 돌다 보면은 외국에서 부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물론 클래식 음악이 많이 보편화된 그 유럽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런던에서 BBC 프롬스라고 이렇게 정말 파크 콘서트가 있잖아요. 사람들 피크닉 해서 이렇게 먹을 것도 싸가고, 또 뉴욕 같은 데서 센트럴파크 공연 사람들 가서 이렇게 풀밭에 앉아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편하게 듣는 그런 야외 음악회, 그런 게 왜 우리 한국에는 없을까 사실은 굉장히 좀 그랬는데, 4년 전부터 다행히도 그런 전통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2년 전에도 해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가족끼리 좀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또 와인도 가지고 와서 풀밭에서 야외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달도 뜨고 달빛 밑에서 이렇게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뭐 뮤지컬, 또 우리나라 가요, 아니면 뭐 민요, 올해는 또 추석이 앞두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간 추석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오시는 분도 뭐 용재언니 비올라, 또 그리고 로틴이라는 정말 그 멋진 남성 삼중창단, 그리고 특히 올해는 비스트의 양요섭 군이 또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분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딱 좋아하실 만한 느낌이 좋을 그런 공연이라서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 이 조수미 씨라면 천상의 목소리다, 이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이 천상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잘 모르는데요. 매 공연마다 이 장인이나 소녀 가장을 위한 좌석을 제일 좋은 자리에 마련한다면서요? 네, 사실은 뭐 변호사님이시죠. 예. 변호사님도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음악이 사치가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음악이 가진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와 장점이 너무나 많지만은 사실은 음악이 너무나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힘들고 먹고 살고
하는 그 부분까지 정말 그 부분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사실은 제 공연에 오셔서 음악으로 힐링하시고 또 삶에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음악하는 분들의 가장 저희들의 그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많은 그 클래식 음악가들이 이제 연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희는 뭐 아주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분들도 하루 종일 바이올린을 들고서 연습을 해야 이제 공연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고 저도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일 먼저 오래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 역시 악보 들고 이제 악보를 외우는 그 시간인데 악보를 외운다는 거는 반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복 계속 연습을 해야 돼야 이제 외워서 노래를 하고 그게 또 저는 한국어가 보다도 이제 외국어니까 더욱더 힘든데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서 또 이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힘드신 분들 또 많이 초대를 해서 좀 아주 따뜻한 그런 음악회를 좀 만들고 싶어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세계 디바 조수미 씨였습니다. 오페라 마술 피리 중 밤의 영화의 아리아 부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오늘은 클로징 멘트를 할 시간이었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